요즘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나이 들수록 꼭 먹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신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의 신장 변화를 관찰해온 연구자 김윤호입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겉으로 큰 신호를 보내지도 않죠. 그래서 대부분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음식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는 신장에 부담을 쌓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먹었다고 바로 티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 달, 몇 년 쌓이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 경우가 많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 들을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 습관 하나가 앞으로 신장이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빨리 지칠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온 사례들과 이미 여러 연구로 확인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니 중간에 흘려듣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으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몇 년 뒤를 생각하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우연히 보셨는지, 신장이나 혈압, 건강 때문에 찾아보다 들어오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두시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견과류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견과류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67세 지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관리에 꽤 신경을 쓰는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산책하고 단 음식도 줄이고 TV에서 좋다고 하면 하나씩 챙겨 드셨죠. 특히 견과류를 아주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접시, 저녁 TV 보면서 또 한 접시. 몸에 좋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얼굴이 잘 붓고 유난히 피로가 안 풀린다고 하시더군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몇 달 뒤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거든요. 식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 문제가 된 건 의외로 매일 먹던 견과류였습니다. 종류도 문제였고 양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날부터 가공된 견과류를 끊고 양을 확 줄이고 물 섭취와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몇 달 뒤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정말 많이 봐온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견과류를 과일이나 채소처럼 생각하세요. 많이 먹어도 괜찮고 오히려 더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견과류는 사실 굉장히 농축된 식품입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에 지방과 단백질, 미네랄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상태라면 그 부담은 훨씬 더 빠르게 쌓이게 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힘들게 만드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견과류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 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들게 되고, 이게 신장에 쌓이면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외 영양 연구에서도 옥살산 과다 섭취가 결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난 73세 박정수님은 캐슈넛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매일 한 봉지씩 드셨어요. 딱딱한 견과류는 씹기 힘드니까 캐슈넛만 골라서 드셨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옆구리 쪽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검사 결과 작은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캐슈넛은 맛보는 정도로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서너 알 정도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캐슈넛을 간식처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한 알 한 알이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지방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지방이 많다는 건 곧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는 뜻이고, 체중이 늘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으로 가는 압력도 함께 높아지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이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61세 김영철님은 건강을 위해 과자 대신 마카다미아를 간식으로 바꾸셨어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문제는 양 조절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한 통을 사면 며칠 안에 다 드시고 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체중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고, 혈압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카다미아는 하루 3알에서 5알 이내로 꼭 제한하세요. 한 통씩 사서 먹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작은 봉지로 나눠 담아두거나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TV 보면서 한 통 비운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양념튀김 땅콩입니다. 땅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량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양념과 기름입니다. 시중에 파는 맛땅콩이나 튀김 땅콩은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겉에 소금이 잔뜩 묻어 있고 기름에 튀겨져 있어서 칼로리도 높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키운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나트륨 조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68세 이선희님은 치킨이나 과자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맛땅콩을 선택하셨어요. 땅콩이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건데 막상 수치를 확인해 보니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양념과 기름 때문이었죠. 땅콩을 드실 거라면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간 생땅콩이나 마른 볶음 땅콩으로 선택하세요. 봉지 간식은 양 조절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작은 그릇에 덜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땅콩을 과자처럼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믹스넛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과자에 가깝습니다. 겉에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견과류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설탕이나 소금, 기름으로 코팅된 제품입니다. 당분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가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배로 늘어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당과 나트륨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71세 최순자님은 선물로 받은 믹스넛을 매일 조금씩 드셨어요. 견과류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던 건데 몇 달 뒤 검사에서 수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믹스넛에는 설탕과 소금이 잔뜩 들어있었던 거죠.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무것도 안 붙은 생으로 볶기만 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식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겉에 반짝이는 견과류 자주 드시나요? 이제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올바른 견과류 섭취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견과류 섭취 원칙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빈속에 견과류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간편하고 건강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빈속에 농축된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가면 소화기관도 부담스럽고 신장도 갑자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무리가 갑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식사 후 간식으로 드세요. 밥을 먹고 한두 시간 뒤에 소량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도 편하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요. 혹시 아침 공복에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하루 섭취량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하루 기준은 작은 한 줌입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 대략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영양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며칠치를 한 번에 먹는 습관입니다. 오늘 안 먹었으니까 내일 2배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장은 하루하루 일정한 양을 처리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거든요.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만 매일 꾸준히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한 번에 몇 줌씩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아몬드만, 호두만, 이렇게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건 위험합니다. 각 견과류마다 들어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특정 성분이 과하게 쌓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몬드만 계속 먹으면 옥살산이 과하게 들어올 수 있고, 호두만 먹으면 오메가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를 조금씩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월요일엔 아몬드와 호두, 화요일엔 호두와 해바라기씨,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조합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영양도 골고루 챙기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항상 같은 견과류만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견과류를 먹은 날은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나 단백질을 처리하려면 신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때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정도 추가로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잘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수분 제한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조절하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옥살산이나 나트륨 같은 성분들이 몸 밖으로 더 잘 빠져나갑니다. 신장이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혹시 견과류 드시고 물은 챙겨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이나 설탕,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고 견과류 외에 다른 게 안 들어간 제품만 고르세요.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를 때 뒷면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원재료명에 견과류 이름만 나오면 괜찮은 거고, 설탕이나 소금, 식용유 같은 게 들어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패되기 쉬워요. 기름기가 많아서 쉽게 변질되거든요. 변질된 견과류를 먹으면 신장뿐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먹을 양만 소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드셔야 몸에도 좋고 맛도 훨씬 낫거든요. 일곱 번째는 시간대를 정하는 겁니다. 저녁 늦게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농축된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하거든요.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일을 시키는 셈이죠. 견과류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드세요. 그러면 낮 동안 충분히 소화되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본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견과류를 먹더라도 신장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나빠지고 있다면 양을 더 줄이거나 종류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검사를 받으시고 수치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섭취 방식을 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많이 먹는 순간 약이던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견과류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식이니까,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양도, 종류도, 시간도 모두 내 신장 상태에 맞춰야 해요. 신장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와 붓기가 일상이 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항상 기운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천천히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거든요. 올바른 식습관 하나만으로도 5년, 10년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 한 줌만, 가공되지 않은 것만, 그리고 물 한 잔 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견과류 봉지를 작은 통에 한 줌만 덜어두고 나머지는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어두세요. 그리고 드실 때 물 한 잔을 꼭 함께 준비하시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뒤 신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들고 수치도 안정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또 다른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견과류를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종류를 줄이실 건지, 언제 드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더 바꾸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